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2023년 하반기 오후 1번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간략히 어떤 유형이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는 항상 두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약간 쉬운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의 경우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조금 A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B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B형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해시나 힙 문제가 나오고 이 두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에 하나만 이용해도 풀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A형 유형으로 BFS를 쓰거나 DFS를 쓰거나 소트를 써서 풀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적용해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2번 문제에서 프라이어리티 큐를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프라이어리티 큐를 다룰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BFS나 DFS 혹은 소트를 사용을 하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삼성에서 항상 나옵니다. 회전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냥 움직이는 건데 2차원 좌표에서 움직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스케줄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스케줄러로 이제 배열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하든 스케줄러를 통해서 스케줄러에서 하나씩 뽑아오는 유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볼 2023년도 하반기 오후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유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은 그냥 그 나머지 잡 유형들을 구현이라고 이라는 항목에 넣었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주로 짠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2차원 맵으로 주어져서 2차원 맵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맵에서 뭔가 하나의 RC라는 좌표를 줬을 때 그거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Q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이렇게 구조체 형식으로 뭐 파이썬이면은 리스트에다가 다 담는 방식으로 그 하나의 위치에 위치한 그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변수로 기억을 해서 그거를 쭉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까지 오기 전에 DFS를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1번 문제의 큰 유형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B형 문제로 사내 시험 프로 문제랑 이제 비슷하게끔 나오려고 하는 건데 이 해시나 여기 있는 이 해시나 힙이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시험 같은 경우에도 힙만 나올 때도 있고 해시만 나올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유형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만약에 해시로 짠다면은 어떤 것을 킥값으로 해야 될까? 보통 스트링을 킥값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킥값에 연결된 건 어떤 걸로 해줘야 될까? 이제 사실 프로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인덱스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시랑 힙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면은 이 해시랑 힙에서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해시랑 힙에서는 인덱스만 저장을 해준 다음에 뭐 해시에서 만약에 바꿨다. 그러면은 여기 이 인덱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로 가서 여기서 이제 값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힙에서 만약에 그 똑같은 인덱스를 저희가 찾아서 뭐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는 어차피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고 여기도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스트럭처 어레이를 바로 한 번에 수정을 해줌으로써 이 해시랑 힙을 같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프로 시험 문제고 이번 시험 문제도 아마 이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 해시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힙만 사용되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프로 시험에서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유형만 사용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로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더 나아가서 뭐 트라이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번 제 생각에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그리고 트라이 문제는 항상 해시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으니까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돌프의 반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유형은 그냥 DFS나 BFS나 소트 같은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DFS나 BFS나 소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앞에 그냥 괄호만 넣었고요.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스케줄러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어레이만으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었고 다만 여기에서는 그 이런 스케줄러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재기함수를 잘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고 나서 아 이게 DFS나 BFS는 딱히 없고 내가 어떤 어레이로 잡 스케줄러를 잘 관리를 해줘야겠다 라는 문제임을 파악을 일단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잡 스케줄러라는 게 결국에 구조체 배열이니까 거기에 무엇을 넣어서 저장을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큰 개념이 끝났다면은 이제 메인 알고리즘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생각을 해줬으면 됐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것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읽을 건데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고 뭐 그대로 자료 구조로 옮기고 그대로 함수로 옮기고 그대로 그 메인 플로우를 그대로 타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약간 핵심이 정말 한국말을 코드로 바꿀 수 있냐가 약간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배열에 어떤 것을 넣을지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루돌프라는 어, 루돌프라는 배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루돌프라는 배열에는 R, C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배열로 생각을 했지만 아 이게 루돌프는 결국에 한 마리니까 하나의 구조체만 있으면 되겠다. 산타는 여러 명이니까 구조체 배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요. 이제 2차원 맵으로 나타내야 되고 1,1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 문제는 대부분 1,1부터 시작을 해줬을 때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본인이 맞게 1,1부터 시작을 할지 0,0부터 시작을 할지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체 변수 이런 구조체 하나랑 구조체 배열 하나랑 2차원 맵을 데이터 스트럭처로 쓰겠다 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아마 여기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코드로 어떻게 적을지를 다 손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손 코딩을 좀 해줘야 되고 손으로 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꼬지 않고 현재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코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만 잘 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코드로 어떻게 적을지 손 코딩을 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그 빨강색으로 되거나 뭔가 그 붉은색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꼭 그 예외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는 거니까 그 이 부분은 만약에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 없다 할지라도 그걸 본인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꼭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떤 식으로 손코딩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판이 구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려주는데 딱 봐도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데이터를 이제 맵에다가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걸 보고 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단은 n 곱하기 n 크기 격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n 곱하기 n 크기 격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각 위치는 r, c 형태로 표현되며 아래로 증가할수록 r이 증가,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c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r, c이고 최상단은 1,1입니다. 라고 해서 좌상단은 1,1로 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총 게임은 이제 m개의 턴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쓰여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를 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매 턴마다 루돌프와 산타들이 한 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 메인 알고리즘을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루돌프 스케줄링 한번 하고 산타 스케줄링을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산타는 1번부터 P번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 이 포문을 돌면서 이 산타가 1번부터 P번까지 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기절해 있거나 격자 밖으로 빠져나가 게임에서 탈락한 산타들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라고 하니까 꼭 그 산타를 돌면서 포문에서 가장 처음에 입후문으로 기절해 있거나 탈락한 애들은
진행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에서는 항상 거리를 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지 주어지고 그 거리 주어진 대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가끔씩은 뭐 절대값을 줄 때도 있고 다른 좌표만 비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루돌프의 움직임입니다. 아까 위에서 그 루돌프 스케줄링 함수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어떤 식으로 뽑을지 알려줬고 그 보면은 루돌프 먼저 움직이고 산타가 움직이고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또 루돌프의 움직임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쓰여져 있는 그 순서대로 다 힌트고 그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다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힌트가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1번 문제에서는 바로 함수로 짜도 됩니다. 얘를 이제 하나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1번 문제에서 1번 게임판 구성에서 메인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알고리즘을 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루돌프의 움직임을 함수로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컴파일러가 읽는 그 순서대로 다 알려주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함수를 구현을 하고 뭐 자료 구조도 필요한 걸 생각을 하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돌프의 움직임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2-1, 2-2, 2-3 이렇게 하고 위에서는 또 1-1, 1-2, 1-3 했는데 정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이다, 2다, 3이다 하면 그걸 그 순서대로 맞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루돌프는 가장 가까운 산타를 향해 한 칸 돌진한다고 했으니까 그 거리가 여기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산타. 그래서 내가 거리가 제일 가까운 산타를 선택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리고 거리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바로 뭐 포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함수로 만들 거면은 이런 거리가 제일 가까운 산타를 선택하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산타가 2명 이상이라면 R좌표가 크거나 그것도 같다면은 C좌표가 큰 산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이 묶여 있는 상태고 만약에 2개 이상 선택되면은 이 R좌표나 C좌표가 큰 걸로 선택을 한다 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돌프가 상하 좌우에 대각선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산타를 향해 그건 여기 2-2번에서 결정되었을 거니까 가장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한 칸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조금 헷갈리게 하라고 좀 만든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처음부터는 생각 못할 것 같고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산타를 선택을 할 때 방향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루돌프의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렇게 정한 방향을 가지고 여기가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8칸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넥스트로 넥스트 컬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순서대로 산타의 움직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함수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함수고 이 함수를 당연히 처음부터 설명을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산타는 1번부터 P번까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포문으로 두겠다라는 말이고 기절해 있거나 이미 게임에서 탈락한 산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프문으로 기절했거나 죽은 걸 확인하라는 말이고 산타는 루돌프에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산타는 루돌프에게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향 이걸 계산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타는 다른 산타가 있는 칸이나 게임판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산타가 이미 있거나 게임판 밖으로는 못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일단 맵 밖으로는 못 움직이고 만약에 거기 맵에 이미 다른 산타가 있다면은 못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이게 보면은 다 순서대로 그냥 이프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다면 산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움직일 수 없는 칸도 다 확인해주고 루돌프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면 그것도 확인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간 볼드체로 되어 있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움직였는데 루돌프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면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타는 이제 루돌프랑 달리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그 산타나 루돌프나 도중에 안에서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충돌이 사실 그 이 함수가 만약에 산타가 부딪혔을 때 나오는 충돌 함수, 루돌프가 부딪혔을 때 나오는 충돌 함수라고 생각을 라고 만약에 문제 주어졌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함수를 두 개 만들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충돌이라는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뭔가 이 하나의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줘가지고 그 산타가 루돌프한테 갔을 때의 충돌이랑 루돌프가 산타한테 갔을 때의 충돌을 이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1번은 그냥 주어진 그 순서대로 그냥 다 함수로 만들고 뭐 한국말을 그 코드로 구현하면 되니까 그냥 이 충돌이라는 함수를 그냥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굳이 산타가 루돌프한테 붙였을 때랑 루돌프가 산타로 부딪혔을 때랑 이 구분해서 만들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그 순서대로 그냥 다 맞게 손코딩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산타와 루돌프가 같은 칸에 있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산타 위치랑 루돌프 위치랑 같으면은 충돌이 시작된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충돌 함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충돌 함수를 호출하는 조건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구분을 해줍니다. 루돌프가 움직여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 산타가 움직여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 그냥 그러면은 if문으로 루돌프가 움직여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 산타가 움직여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산타는 C만큼의 점수를 얻게 되고 D만큼의 점수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 하는 대로 해줍니다. 산타는 C만큼의 점수를 얻게 되고 산타는 D만큼의 점수를 얻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동해온 방향으로 C만큼 밀려나고 그러면은 이동해온 반대 방향으로 D만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통은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방향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쭉쭉 읽어보면은 밀려나는 것은 포물선 모양으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충돌이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뭐 딱히 구현할 건 없으니까 구현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그렇게 구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적어주기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밀려난 위치가 게임만 바뀌라면은 이제 산타가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탈락 조건들을 알려줬으니까 산타가 탈락할 수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밀려난 칸에 산타가 있는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제 밀려난 곳에 산타가 있는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바로 뒤에서 보면은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그 상호작용이라는 함수를 결국에 이 호출해 달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함수도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검정색까지는 아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빨강색 이 알컴마 C를 넣어야겠다 이 기절 죽음 점수를 넣어야겠다 이거는 처음에 첫 번째만 읽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루돌프라는 구조체가 필요하고 산타라는 구조체 배열이 필요하겠다 라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2차원 맵이 필요하겠다 2차원 맵에는 산타의 인덱스가 적혀 있어야겠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타 구조체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바로 설명을 안 해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으면서 죽었을 때 처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충돌했을 때 기절을 처리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기절을 추가해줘야겠다 죽음을 추가해줘야겠다 점수도 추가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리컬시브 그러니까 재기함수가 자주 나옵니다. 재기함수가 자주 나오고 어떤 거를 재기함수로 그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 상호작용을 보고 계속 다른 산타가 다른 산타에게 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보고 이거 재기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기함수 같은 경우도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이거 같은 게 첫 번째는 그냥 설명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일어날지 이 if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호출 조건을 말해준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충돌을 척지하게 되는 칸에 다른 산타가 있다면 그 산타는 한 칸 해당 방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줍니다. 보면은 한 칸 밀려나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밀려나는 거를 어떻게 해줄까 라는 것에 조금 헷갈립니다. 이제 재기함수를 쓸 때 예를 들어서 2차원 맵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인덱스의 산타가 있었고 여기에 네 번째 인덱스의 산타가 있었을 때 산타가 뭐 루돌프한테 부딪혀서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 4를 먼저 써줄지 여기에 아니면은 여기에 3을 먼저 덧붙여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게 맞을까? 여기에 4가 있으면은 여기 밀려나는 것 쪽까지 가가지고 4를 써주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 또 뭐가 있으면은 뭐 밀려나는 것을 생각해서 또 얘를 5를 써주고 이러다가 돌아오면서 또 여기서 4를 써주고 여기서 네 4를 써주고 여기다가 또 3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고 여기서는 보면은 현재 뭐 알콤마 C가 얘라고 했을 때 현재 맵에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를 일단 오리지널 산타라는 배열 이 변수에다가 일단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고 어차피 이 산타 같은 경우는 산타 배열이 있으니까 이 산타 배열에서 세 번째 인덱스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R좌표랑 여기에 있는 C좌표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맵에는 보면은 아직 적지 않았습니다. 맵에는 보면 아직 딱히 적어준 게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 이동해야 될 곳을 봅니다. 그래서 이동해야 될 곳에 만약에 뭐 다른 산타가 있었다. 4번 산타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4가 남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서 리커시브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산타 인덱스가 그때는 4일 테니까 뭐 4를 들어가서 R이랑 C를 초기화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리지널 산타라는 이 변수에 담아놓은 인덱스를 이제 2차원 맵에다가 적어주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를 어떤 식으로 짜줄지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하면은 일단은 3이 루돌프랑 부딪히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이제 4가 있으니까 연쇄적으로 4가 또 5를 가리키고 5가 일로 오는데 여기는 또 아무도 없으니까 5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면 리커시브 나가면서 또 여기에다가 4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또 끝나는 거니까 그럼 나가면서 여기에다가 3을 적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까지 와가지고 그 0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얘가 다시 0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리커시브 함수가 아니라 바깥에서 0으로 써주는 작업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를 해주는 부분은 재기함수에 넣어놓고 얘를 해주는 부분은 재기함수에서 빼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재기함수를 쓰면은 잘 돌아가겠다 라고 손 코딩을 좀 해줍니다. 이거를 먼저 손 코딩을 해주고 들어가면은 만약에 틀리더라도 그 본인이 짠 거에서 그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수적인 건데 이제 기절을 할 수가 있다. 기절을 할 수가 있고 기절을 하게 되면은 그 K번째 턴에 기절을 한다면은 결국에 K 플러스 2번째 턴부터 정상 상태가 된다. 이게 보면은 의미가 좀 많이 있는 게 루돌프가 산타한테 먼저 부딪히면은 그 산타는 K번째 턴과 K 플러스 1번째 턴에 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타가 루돌프한테 부딪힌 거였다면은 그냥 K번째 턴은 어차피 움직인 거였고 K 플러스 1번째 턴에까지만 한 번만 못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절 처리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함수를 다 저희가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또 사실 함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만들어도 되는데 뭐 얘를 함수로 만들지 아니면은 그냥 그 안에다 넣을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뭐가 됐든 간에 기절이라는 애를 내가 어차피 변수로 넣었으니까 얘는 굳이 함수로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루돌프는 기절한 산타를 돌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
다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볼드 처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보면은 딱히 이 연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기절이라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절이라는 게 함수라고 치면은 뭐 기절 함수가 뭐 루돌프가 산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몇 번 기절하고 산타가 루돌프한테 부딪혔을 때 몇 천 동안 기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if문을 사용해서 구현할 것처럼 나오지 않고 그냥 기절한 산타를 돌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갑자기 여기서 나온 걸로 봐서 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겠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종료 같은 경우는 N번의 턴에 걸쳐서 루돌프 산타가 순서대로 움직인 이후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그대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통해서 N번 돌 거다. 이거 메인 함수였으니까 메인 함수를 또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명의 산타가 모두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면은 즉시 종료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 돌 때 P가 모두 다 돌면은 종료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무브는 루돌프의 움직임, 산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매턴 이후 탈락하지 않은 산타들에게 1점씩 추가로 부여한다 해서 메인 함수를 조금 더 여기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메인 함수를 짜야겠다 라고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전체 메인 알고리즘부터 생각을 하고 이 메인 함수가 그 시간 복잡도에 괜찮을지 한번 봅니다. 시간 복잡도가 괜찮다면은 그대로 코드를 구현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 두 함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함수는 다 그 루돌프의 움직임 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코드로 만든 거고 얘도 루돌프의 방향 선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를 기준으로 산타한테 돌진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 한국말을 다 코드로 바꾼 거고 산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산타도 방향을 선택해야 되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택할 수 없다면은 그냥 안 움직인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다면 안 움직이는 것도 처리를 해주고 제기함수 알려준 대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줄지 이제 그런 것도 다 그 문제에 주어졌는데 여기 있는 이 두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예, 제기함수는 문제에 주어졌네요. 세컨 부분은 주어졌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한국말을 코드로 바꾸면은 일단은 1번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2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